안녕하세요. 산산노홍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 춘추시대의 공자에 대한 이야기. 그 공자가 지금 그 마장의 관리로 있으면서 그 마차 기술에 대해서 그 연구를 하고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양피지에 이제 그 기록을 해가지고서는 그 나중에 이제 그 남기게 되는데 그걸 아주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비는 또 이제 흥미가 들어가지고 열심히 그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제 그 공자가 이 마차술에 대해서 그 연구를 해가지고 그 양피지에 딱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마차에 대한 그림 그리고서 이제 마차술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지금까지는 그 말들 힘에 의해서 이제 움직였는데 공자가 연구한 것은 마차의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양쪽에 브레이크를 지금 얘기하면 이제 브레이크를 달아서 이 바퀴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속도를. 그러니까 좌측에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말들이 저절로 좌측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게 됩니다. 우측 바퀴는 막 돌아가고 좌측 바퀴는 안 돌아가니까 지금 자동차 원리하고 똑같죠. 그리고서는 이제 우측으로 말들을 가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우측 바퀴 브레이크를 딱 그 바퀴를 천천히 돌게 한다든지 안 돌게 하면은 우측으로 나가니 완전히 그 방향이 틀리게 되죠. 이것을 이제 연구해 가지고 그 마차도 그 저기 장의사 목수한테 가서 얘기만 하면은 착착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때 마차는 뭐냐면은 그 나무로 바퀴도 나무로 만들었는데 요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기라 바퀴에다가 철제를 이렇게 밖에 이제 박아 가지고 나 그 바퀴를 오래 쓸 수 있게 그리고 그 돌불이나 이런 거에 걸려도 마모가 안 되게 나무로 했을 적에는 잘못하면 부러지고 마모가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다 그 철판을 갖다가 이렇게 대니까 좀 오래 갑니다.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연구를 해놔요. 그런데 이제 그 공자가 마술에 대해서도 마차술에 대해서도 아주 뛰어나지만은 유사 이래로 가장 마술에 뛰어난 마차술에 뛰어난 사람이 한나라의 개국공신 중에 하우영이 그 하우영이 이야기를 전편에 이어서 이번 편에서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우영이는 지금 그 현청에 관리로 있어요. 폐현의 현청에 이제 관리로 마부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 현령을 이제 태우고 다니고 뭐 급한 일이 있을 적에는 전령으로서 말을 해가지고서는 여튼 저쪽 현에 또 이제 뭐 연락할 일이 있으면은 하우영이가 연락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그 말을 타고 가야 되는데 하우영이는 이 마차를 좋아하니까 말도 좋아하지만은 마차를 좋아하니까 꼭 마차를 끌고 나가요. 그 현령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래 이제 마차를 끌고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때 이제 유방이가 그 사수 종장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갔다가 오다가 이제 심부름하고 뭐 전달할 거 전달하고 오다가 아니는 꼭 사수에 들려서 유방이를 한번 태우고 한 바퀴 돌아요. 그 정장도 원래 이제 그 관리는 관리인데 최고죠. 말단이죠. 그런데 하우영이는 유방이한테 이제 한 번에 그 반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하우영이한테는 협객 정신이 있으니까 유방이가 자기보다는 밑에 있는 그 관리인데 형님으로 그러니까 주인으로 이렇게 모십니다. 그 반해가지고 그런데 유방이는 누구한테든지 머리를 숙이지 않아요. 유방이는 그러면서 하여튼 유방이를 한 번 본 사람들은 유방이한테 다 반해요. 용의 얼굴이니까. 그리고 배포가 큽니다.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천천히 얘기 나오겠지만 여튼 유방이한테는 사람을 끄는 그러한 매력이 있어요. 하우영이도 이제 여기에 쏙 빠져가지고 여튼 시간만 나면은 내가 심부름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서는 이 마차를 끌고 나와서 심부름을 갔다가 오다가 아니면 꼭
그 사수에 들려가지고 유방이를 태우고서는 한 바퀴 돕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에 이제 어떻게 됐느냐면은 이 하우영이가 옆구리에 상처를 입게 다쳤어요. 그 이제 현창에 와가지고 말을 몰다가 이게 마차를 몰다가 내가 떨어져가지고 그 돌멩이에 부딪혀가지고 다쳤습니다. 나 지금 며칠 집에서 쉬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현령한테 이야기하고 집으로 가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 병가를 낸 거죠. 그 집에 가서 이제 병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하우영이 다칠 때 그 본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제 봐가지고서는 요 사람이 현령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누구냐면은 그러니까 유방이하고 이웃말에 살고 있는 옹치. 그 옹치가 아주 그냥 그 유방이를 몇 번을 그 배반을 하고 뭐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유방이 편에서 보면은 배반을 한 거지만은 옹치 편에서 보면은 정의의 사자예요. 본인은. 그리고 이제 그 무력도 세고 유방이하고 뭐 이렇게 견주어도 지는 저기가 아닌 인간. 그 번쾌하고 비슷한 인간. 이 무력이. 그래가지고는 이제 옹치가 와서 이제 현령한테 얘기해요. 지금 하우영이가 다쳤는데 저 말에서 떨어져도 다친 게 아니라 유방이 칼에 찔린 거다. 이렇게 이제 그때는 이제 그 관리끼리도 여튼 다툼이 있으면 안 돼. 진나라 법에 의해서는 관리가 다쳤으면은 그 다치게 한 사람은 사형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관리한테 그 상처를 입혔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옹치가 와서 이제 현령한테 이제 평상시에 유방이를 좀 미워했으니까 그러니까 현령이 이제 그 수소문을 해봐요. 그러니까 유방이가 하우영이를 그 뭐 고의로 찔른 건 아니지만 실수로 해서 찔른 건 사실이에요. 이 옆구리를 해가지고서는 갈비뼈가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우영이 그 병가낸 하우영이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서는 이제 이실직고를 해라. 너를 다치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하우영이가 나는 그 말에서 말을 몰다가니 앞에 돌멩이를 잘 못 피하고 그 바퀴가 돌멩이에 치면서 내가 그 떨어져 가지고 내가 또 그 돌멩이에 옆구리를 다 갈려 가지고 이렇게 갈비뼈가 나갔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령이 무슨 얘기냐? 이실직고를 안 하면은 너 태형 300대 맞아야 되고 1년간 옥살이를 해야 된다. 그래도 하우영이는 내가 저기 태형을 맞고 옥살이를 해도 좋지만은 내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유방이를 보호해요. 그 유방이라고 얘기하면 유방이는 바로 그 사형감이니까. 그러니까 뭐 사형감이 아니라고 해도 하우영이는 이제 그 협객이거든. 협객 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평상시에 좋아했던 사람을 다치게 할 수는 없다. 그러고서는 이제 계속 이제 뻗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방이를 불러왔어요. 그 현령이 사수 정장이로 있으니까 가서 그 신하 불러가지고 가서 데려와라. 그 이제 유방이를 앉혀놓고서는 이제 하우영이를 닦다라는 게 또 그 하우영이는 일관되게 내가 마차를 몰다가 그 돌뿌리에 그 바퀴가 걸려가지고 내가 떨어졌다. 근데 그 돌에 내 옆구리를 찧어서 내가 요 갈비뼈가 나갔다. 이제 하우영이 일관되게 뭐 우회소리 안 하고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령이 이제 어쨌거나 이 피해자한테서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은 이 성립이 안 돼요, 죄가. 그래서 이제 유방이는 무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우영이는 태형을 300대를 맞고 그러니까 막 엉덩이가 나갔어요. 앉아서 있지도 못합니다. 잘 적이도 엎드려서 자야 돼요. 그런데 집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조참이를 불러가지고 그 옥에다 가더라. 1년 동안. 옥에 와서 이제 하우영이가 끙끙 앓면서 저녁에 이제 잠잘 적에는 엎드려서 자요. 그 평상시에도 앉아있지는 못해요. 엎드려 있어야지. 그 이제 조참이가 이제 이불을 두툼한 놈을 갖다 주면서 이실직고 하면은 너 옥살이도 안 하고 그럴 건데 왜 이실직고를 안 하고 내가 벌적에도 유방이가 너를 찔른 게
그 맞다. 그 칼자국이다, 옆구리에. 그 주참이도 이제 사람 볼 줄 아르니까. 그래 이제 하우영한테 몇 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우영이가 무슨 얘기요? 나는 혼자 이렇게 그 떨어져 가지고 다쳤으니까 두말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조참이도 처음에는 이제 하우영이를 위해서 얘기하다가니 멋득해요. 멋득하면서 아 그래 유방이한테는 뭐가 있기에 하우영이가 이렇게 감싸나. 그래가지고서는 그 퇴근해가지고서는 유방이한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술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조참이도 유방이한테 쏙 빠져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그 말하자면은 이제 유방이가 닦어 큰형님이 됩니다. 이 조참이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우영이하고 조참이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소아가 그 조참이 이야기를 들어요. 하우영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다가 유방이한테 갔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유방이를 감싸는 거예요. 조참이가. 그러니까 소아도 저기 내가 유방이를 평소에 아주 그냥 대가 크고 또 사수 정장이 될 적에도 그 소아가 이제 좀 힘을 써줬지만은 내가 그 조참이가 좋아할 정도로 그 정도인지는 몰랐다. 그러니까 조참이하고 하우영이가 큰형님으로 딱거로 모시니까 그래서 소아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더 유심히 유방이에 대해서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유방이를 큰형님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하우영이가 이제 1년 만에 나와가지고 그 폐연에 있는 이 관리들은 거의 유방이를 딱거로 그러니까 큰형님으로 모시게 돼요. 분위기가. 그래가지고서는 나중에 이제 그 진나라의 반기를 든 진승이 반기를 들어서 장초국을 세울 때 요때도 이제 폐연 요 관리들이 일어나가지고서는 유방이를 폐공으로 폐연의 이제 주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크게 되는데 하우영이는 어쨌거나 마차하고 말에 대해서는 아주 그 박사가 되면서 여튼 마차하고 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유방이를 따라다닐 적에도 항시 하우영이가 유방이의 그 마차를 몰았어요. 그 폐연에 있을 때 물듯이 항시 옆에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대왕의 이 마차를 모를 때가 가장 행복하다. 그래서 이제 함곡간을 함양에 들어왔는데도 함양에 들어왔을 때도 왕궁에 들어왔을 적에도 가장 먼저 한 것은 하우영이는 말하고 마차를 손에 넣는 거예요. 딱 가서 그 황금마차 그 새로 돼 가지고서는 아주 큰 마차죠. 그거부터 우선 딱 확보하고 말도 서량말 중에서 가장 튼튼한 말. 딱 보면 아르니까 말에 대해서는 아주 박사니까 마차에 대해서 박사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말하고 마차를 여기 한중으로 이제 가지고 왔었는데 그 삼진을 갖다가 평정할 적에도 그 말하고 마차를 가지고 나와요. 항시 어디를 가면은 우선 말하고 마차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가, 튼튼한 게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좀 뛰어난 게 있는가, 이거부터 우선 점검을 하는 거야, 하우영이는. 그래서 이 유방이하고 이제 그 연합군들이 76만이 그 팽성으로다가 이제 달려왔으니까. 그러니까 항우는 제나라에서 이제 반기를 드니까 제나라를 평정하러 갔었고, 요 유방의 군대들은 삼진을 딱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진군을 하면서는 이 유방이가 한신이한테서 그 병권을 가져옵니다. 이제는 내가 해도 되겠다. 여튼 한중에 있을 적에는 한신한테 이제 다 줬었지만은 그러면서도 이제 삼진을 가서 딱 병합을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병희한테도 이제 여튼 전략에 대한 저기가 뛰어나니까 그래서 한신한테서 이제 그걸 가져와요. 병권을.
그러고서는 이제 한시인은 이제 이렇게 대장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뒤에 따라오라고 합니다. 후방으로. 그러면서 이제 팽성으로 이제 진격을 해서 팽성을,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그 삼국지 시대에는 서주죠. 서주가 그때 그 초안 그게 쟁패할 적에는 항우가 거기에 치수를 두고 있는 그 수도예요. 서초평왕의 수도 팽성이. 그런데 팽성을 완전히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항우가 이제 제 나라에 있다가 제 나라에서 싸우고 있다가니 이 소식을 듣고서는 3만 명을 데리고 어떤 팽성을 탈환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한신이 볼 적에는 그 항우의 진경로가 딱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은 거기를 가서 막고 있으면 되는데 그 병권을 유방이 갖고 있으니까 이 얘기도 할 수가 없고 아주 답답합니다. 그래서 한신이는 그 외곽지에 딱 부대를 정렬해 놓고 팽성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 뭐 팽성에는 점령군이라 해가지고 들어가서 막 오합지졸 됐어요. 전부 각국에서 모인 그 76만 명이니까 그 통솔이 되들 안 해요. 그런데 한신이는 자기 부대를 딱 해가지고서는 3만 명 해가지고 그 부대에서는 꼼짝을 못하게 하여튼에 명령계통이 잘 돼 있으니까 오진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병사들도 하여튼에 한신이가 무슨 얘기하면 착착 그냥 손발과 같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딱 한 군데 포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우는 유방이는 북쪽에서 항우가 올 줄 알았는데 동쪽으로 돌아서 아주 그 험악한 길이에요. 거기로 와서 팽성을 들이칩니다. 3만 명이. 그러니까 76만 명이 그냥 이 오합지졸 되는 거예요.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그래서 유방이는 하우영이 마차를 타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도망을 가다가 그 유방이 아들 유영이하고 나중에 이제 한 해제가 되는데 2대 황제가 되는데 그 유영이하고 노원 공주 둘을 이제 만나요. 도망가다가. 그래서 하우영이가 이제 얼른 마차에다 태웁니다. 태우고서는 도망가는데 마차가 말보다는 느려요. 그 하우영이 실력이니까 비슷비슷하게 쫓아오는 저 뒤에서는 옹치가 쫓아오는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옹치예요. 이 괘씸한 놈. 그런데 이 하우영이는 이제 마차를 몰면서 막 도망을 가는 겁니다. 뭐 동쪽으로 갔다가니 서쪽으로 갔다 북쪽으로 갔다 하면서 이게 뛰어놀라고 뒤에도 쫓아오는 그 부대를 그 마병들을 뛰어놀려고. 그런데 거리가 똑같아요. 쫓아오는 도망가는 하우영이나 쫓아오는 옹치나 거리가 좁혀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유방이가 이제 이거 마음이 쫄려가지고 요 유영이하고 노원공주를 버립니다. 길가에다. 그러니까 하우영이가 얼른 마차를 세우고 그거 태워요. 태우고서는 또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이제 약간 가까워졌죠. 그러니까 유방이가 이놈들 때문에 무거워서 우리가 빨리를 못 간다. 그래갖고 또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우영이가 딱 마차를 세우고서는 또 갖다 태워요. 그리고서는 달리는 겁니다. 그렇게 세 번째 버리니까 하우영이가 유방이한테 대왕 하찮은 미물도 내 새끼 귀한 줄 아는데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하면서 그냥 막 큰 소리를 딱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영이하고 노원공주한테 마차에 타지 말고 요 마부석 옆에 내 목을 붙잡아라. 그러고서는 달립니다. 이제 유방이가 막 이놈들 떨어뜨려 놓고 가야지 우리가 저 옹치 저놈한테 붙잡히게 됐다. 걔네들 내려놓고 가자. 그러니까 하우영이가 무슨 얘기입니까? 안 됩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막 도망가서 여튼 날이 이제 저물면서 옹치는 이제 딴 데로 가고 도망을 왔어요. 그게 이제 무사히 이제 도망이 온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유방이하고 항우하고 싸우다가니 이제 유방이가 한신이를 다시 이제
제 등용을 해요. 대장군으로.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한나라가 되는데, 함양에다 이제 도읍을 정하고 나서, 그러니까 유영이하고 노원공주는 무슨 일만 있으면, 대왕! 하찮은 미물도 내 새끼 귀한 줄 아는데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둘이 장난하면서. 그러니까 여치가, 얘야,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그 노원공주가 아주 그냥 그 기억력이 좋거든요. 그 노원공주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도망올 적에 그 등공, 그러니까 하우영이가 이제 등공이 됐어요. 그래도 이제 그 마차를 몹니다. 마차 모는 게 가장 재미있으니까. 그래 이제 등공이 우리를 이렇게 태우고 도망오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이게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치가 이제 그 하우영이를 데려다 또 자초지종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우영이가 뭐 어떻게 대답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얼버무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치가 딱 알아들어요. 머리가 좋으니까. 뭐 한마디 하면 10마디까지 알아들으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이 하우영이한테 아주 대저택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황궁 바로 북문 밖에 있는, 그러니까 뭐 왕궁만치 커요. 그 저택을 딱 해가지고서는 하우영이한테 최고 먼저 내리면서 그래요. 우리 황후궁에는 표찰 없이 수시로 들어와도 된다. 이렇게 이제 유영이하고 노원공주를, 그러니까 이제 2대 황제가 되든 한 해제하고 노원공주를 사지에서 구해냈다. 유방이가 떨어뜨렸을 때 그냥 놔두고 왔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우영이는 이 아탄의 마차술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귀신과 같으니까. 그러니까 말들이 그 필마로 쫓아오는데도, 말을 타고 쫓아오는 대로 여기는 이제 마차를 몰고 도망가는 거니까 마차가 훨씬 느려요. 이 말들보다. 그런데도 도망을 왔습니다. 그것도 유방이하고, 그러니까 유영이하고 노원공주하고 셋을 태우고 그 하우영까지 넷이 타고서는 이게 도망온 거예요. 그렇게 그 마차술이 아주 하우영이는 뛰어납니다. 그 마차술이 이제 어디서 났느냐면은 공자에서부터, 공자의 마차술. 그러니까 그 양피지에 이렇게 딱 그려져 있어가지고 마차 그림도 그려져 있고, 또 마차술에 대해서도 그 밑에 쭉 써놨어요. 그것을 하우영이는 통달을 한 겁니다. 그 이제 전번에는 그 오진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번에는 마차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공자가 이 연구하고 뭐 해서 온고의 지신해 갖고 옛 것을 해가지고서는 새로운 학문을 이렇게 막 만들어내고 한 것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하나씩 이렇게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